안녕하세요. 박인경입니다. 자, 테니스 경기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짧게 영상 하나 보고 갈게요. 설명이 되게 굉장히 잘 돼 있는 영상이어서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볼까요? How to Sports. 라인 벗어나면서 A 선수가 어드밴티지를 따냅니다. 러브포트에서 극적인 역전 2세트 타이브레이크 혈투 끝에 가져옵니다. 이게 다 무슨 말? 벽돌 깨기 게임 해본 적 있으시죠? 공을 튕겨서 벽을 깨부수고 못 받으면 지는 참 간단한 방식. 테니스 경기도 알고 보면 벽돌 깨기 게임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테니스의 태자도 모르는 사람들도 3분 안에 태자랄이 될 수 있습니다. 직사각형 코트에서 네트를 사이에 두고 공을 넘기는 스포츠 테니스. 공은 2번 이상 바닥에 닿기 전에 넘겨야 합니다. 흰색 선에 맞거나 안으로 들어가면 인, 벗어나면 아웃. 1대1 단식은 안쪽, 2대2 복식은 바깥쪽 선 안쪽에 공이 떨어지도록 하면 됩니다. 테니스의 시작이자 꽃으로 불리는 서브. 서브는 건너편 대각선에 보이는 저 네모칸 안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때 공이 네트에 걸려 자기 코트에 떨어지거나 서비스 라인을 벗어나면 폴트. 실수를 2번 반복하면 더블 폴트가 되면서 점수를 내주죠. 오잉? 그런데 왜 1점이 아닌 15점? 테니스는 다른 스포츠와 달리 점수가 0, 15, 30, 40 게임 순으로 올라가는데 그 의미를 알려면 중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우선 테니스는 중세시대 귀족과 수도사들이 손으로 공을 치면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 테니스라는 명칭은 경기 중 주의해라고 외쳤던 프랑스어 테네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0점은 제로가 아닌 러브라고 부르죠. 왜? 생긴 게 달걀과 비슷하죠. 달걀은 프랑스어로 랩. 이 발음이 점차 러브로 변했다는 아주 사랑꾼 같은 썰이. 다음으로 1점은 15, 2점은 30, 3점은 40라고 부르는데 테니스 점수를 시계가 한 바퀴 도는 1시간을 4등분해 15, 30, 45로 표시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진 것. 아니, 40%를 왜 40라고 불러요? 그건 45가 길어서 줄였다는 뭔가 사기꾼 같은 썰이. 자, 테니스 승부는 어떻게 결정날까요? 테니스는 포인트, 게임, 세트 순으로 경기가 진행됩니다. 4개의 포인트를 따면 한 게임을 가져오고 6게임을 이기면 한 세트를 얻게 됩니다. 5세트 경기인 경우 3세트, 3세트 경기인 경우 2세트를 먼저 얻어야 경기의 승자가 되는 거죠. 저 끝에 AD는 뭘까요? 경기 중 40대 40가 되면 듀스라는 룰이 적용됩니다. 이땐 포인트를 2번 연속해서 얻어야 하는데 첫 포인트를 따면 어드밴티지가 주어지고 여기서 한 포인트를 더 따야 게임을 가져오게 됩니다. 동작 그만! 6게임 이겨야 한 세트를 얻는다 했는데 웬 7? 이건 게임 스코어 5대5일 때도 듀스가 적용되기 때문, 즉 7대5로 이겨야 세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듀스가 반복되면 누가 먼저 쓰러져야 끝나는 데스매치가 되겠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 6대6이 되면 서든 데스 룰이 적용됩니다. 이른바 타이브레이크. 말 그대로 동점을 깬다는 뜻. 타이브레이크에 들어가면 먼저 7포인트를 따는 선수가 게임을 가져옵니다. 자, 그래도 감이 잘 안 잡힌다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 현재 점수는? 알면 알수록 더 꿀잼인 테니스. 제대로 즐길 준비 됐나요? How to Sports. 네, 짧지만 되게 설명을 잘 해주는 영상이어서요. 여러분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자, 아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이 점수판을 갖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그 영상 속에서도 얘기하듯이 여기가 이전 세트의 점수 현황을 볼 수 있죠. 이전 세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고요. 가운데에는 선수 이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세트 스코어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누가 지금 먼저 이 세트를 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트를 쌌는지는 여기 기록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세트 스코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게임 점수, 포인트가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여기가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포인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 세트는 몇 세트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다섯 번째 세트이겠죠. 그 다음에 게임은 지금 몇 게임?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임은 네, 열 번째 게임이 될 거예요. 그쵸. 지금 그 전까지의 스코어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의 한 포인트만 더 따면 게임이 종료되는 지금 스코어를 보이고 있습니다. 점수판들은 여러 가지 점수판들이 있는데 그렇게 풀 버전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넘기는 버전부터 전자식부터 또 수기로 작성하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점수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잘 이해하셨는지 보기 위해서 문제를 내드리면 이건 지금 몇 번째 세트일까요? 그 다음 A, B는 무엇을 뜻하는지, 그 다음에 현재 포인트는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예, 이거를 우리가 부를 때는 콜할 때는 어떤 식으로 콜을 하는지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게 몇 번째 게임인지, 세트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세트 스코어, 게임 스코어는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이 경기에 타이브레이크가 한번 나왔구나. 몇 세트 때 타이브레이크가 나왔지? 이런 거를 이 점수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세 세트가 끝났고 네 세트를 진행하고 있는 네 번째 세트이고 여기는 선수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포인트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를 30all이라고 표현을 한다. 30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30all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40대 40 이렇게 있는 그 부분을 40all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상태에서는 듀스라고 얘기하는 것까지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몇 번째 게임인가는 지금 그 전까지의 스코어가 5대 3이죠. 그러면 지금은 아홉 번째 게임. 세트 스코어는 누가 이제 서브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으나 A가 서버다 생각을 하시면 1대 2 볼 수 있고요. 게임 스코어는 5대 3. 그 다음에 타이브레이크가 나왔던 세트는 두 번째 세트에서 타이브레이크가 나왔다. 이런 거를 이 점수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계 랭킹이라는 게 있어요. 테니스를 치시다 보면 경기를 보다 보면 지금 ATP 랭킹이 막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ATP 랭킹에 대해서 조금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거는 이제 남자 프로 테니스 협회라는 데에서 ATP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세계 랭킹은 그 챔피언십 레이스와 그 다음에 엔트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게 더해진 점수로 매주 월요일마다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랭킹이 뭐 1년치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매주 월요일마다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다. 볼 수 있고요. 아무래도 대회들이 계속 많고 그 대회들마다 포인트 가산점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게 합산돼서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테니스에서 이제 서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들 수 있는데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의 시작이니까요. 플레이를 개시할 때 첫 번째 스트로크에 해당하는 게 테니스 서비스라고 할 수 있죠. 예, 테니스 이외에 배구, 뭐 탁구, 배드민턴 등에서도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요. 1포인트마다 코트의 좌우를 교대해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결정되면 그 옆에서 또 다시 코트를 이동해서 하게 되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두 번 다 실패를 하면 실점이 됩니다. 한번 실패를 하면 볼트, 두 번 실패하면 더블 볼트. 자, 우리 경기 안에서 우리가 이제 서브를 넣게 되는 이 부분인데,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 네트 그림을 보여드렸어요. 자, 여기가 베이스 라인이라고 할게라고, 여기는 서비스 라인이었습니다. 자, 여기를 좀 많이 혼돈하시는 분들이 계속 계세요. 우리가 서브를 이 베이스 라인에서 베이스 라인 바깥에서 하다 보니까 여기를 서비스 라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서브를 넣게 되면 단식은 이 센터 마크에서 요만큼 단식 라인 안에서 서브를 넣으면 됩니다. 복식은 또 이 복식 라인 안에서 넣으면 되고요. 근데 여기를 이쪽 면을 듀스 코트라고 하고요. 오른쪽 서브를 하는 여기를 듀스 코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왼쪽 들어갔을 때 내가 서 있는 코트의 오른쪽 코트를 듀스 코트, 왼쪽 코트를 에드 코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항상 듀스 코트에서 먼저 서브를 넣게 됩니다. 오른쪽 코트에서. 그래서 넣게 되면 대각선 요 안에 있는 박스 안으로 넣게 되고요. 테니스 경기는 선을 포함해서 경기장으로 포함합니다. 그래서 선에 어쨌든 걸쳐 있으면 인이다. 무조건 밟으면 아웃이 되는 경기도 있죠. 룰에 스포츠 종목마다 그런 종목이 있는데, 테니스는 그 라인까지를 경기장 안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장 안에서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레인을 밟으면 안 되고요. 라인을 밟으면 안 되고, 바깥에서 서브를 넣게 됩니다. 듀스 코트, 에드 코트. 서비스를 실패하면 우리가 폴트라고 하고, 두 번을 실패하면 더블 폴트. 폴트가 되는 그 부분에서 보면 서버가 넣는 볼이 규정된 서비스 코트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때 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라인을 들어가면 안 된다를 얘기를 드렸어요. 그쵸? 토스를 해서 임팩트 되기 전까지, 공이 맞기 전까지, 발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통 그냥 동호회나 그냥 게임을 할 때, 그냥 친선 게임을 할 때는 이 풀폴트를 엄격하게 제한하지 않지만, 정식 경기에서는 이 발이 먼저 넘어가게 되면, 임팩트 되기 전에 발이 넘어가게 되면 풋폴트를 얘기합니다. 네, 선을 밟으면 풋폴트구나.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볼을 치고자 했는데 치지 못했을 때도 폴트로 인정이 되고요. 서브된 볼이 상대 지면에 떨어지기 전에 다른 시설물을 닿았을 때도 당연히 폴트가 되게 됩니다. 참고로 얘기를 드리면, 토스를 올렸다가 도로 받는 건 다시 내가 이건 폴트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근데 반복적으로 그랬을 때는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상대 선수에게 신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미안하다는 의사표현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하지만 토스된 볼을 다시 잡을 수는 있다. 그리고 다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이런 영상들을 보시면 되게 쉽게 설명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테니스 뭐 그랜드 슬램을 달성했다 막 이런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런 메이저 테니스 대회가 있어요. 크게 네 가지 대회가 있는데 프랑스 오픈, 그다음에 호주 오픈이 있어요. 호주 오픈은 멜버른 파크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그런 경기고요. 1월 빠르게 시작하죠. 그다음에 하드코트 우승 상금들도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프랑스에서 지는 이 프랑스 놀랑가로스 경기도 있죠. 얘는 이제 클레이 코트, 우리가 사용하는 클레이 코트 같은 데에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요 프랑스 오픈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 US 오픈과 웸블던 있는데 가장 오래된 경기 영국의 윈블던에서 치루어지고요. 여기는 또 코트가 잔디 코트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윈블던은 굉장히 엄격하게 올 화이트 복장을 규정하는 이런 경기이기도 합니다. 가장 오래된 테니스 경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US 오픈은 가장 우승 상금이 많은 대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하드코트 8월 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경기들마다 이제 코트의 종류가 조금 다르고요. 시기가 좀 다르죠. 이루어지는. 근데 거의 이 대회들은 이때쯤에 다 이루어지는, 지정된 기간에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코로나 때는 약간 변동되거나 계획가 취소되기도 했지만 항상 같은 시즌에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TP 랭킹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메이저 대회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월드 투어 대회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투어 대회들도 그 대회들의 그 포인트가 쌓여서 ATP를 결정하는 데에 사용이 됩니다. 자, ATP 포인트를 보면 우승을 하면 1000포인트, 준우승 600, 4강에 들어갔을 때, 8강 했을 때, 뭐 이렇게 점수가 포인트들이 쭉 있죠. 그래서 최소 64강에는 들어가야 이 ATP 포인트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인트에 따라서 이 랭킹들이 계속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거 이제 20년 3월 기준으로의 이제 랭킹인 거죠. 요거는 이제 작년에 기준에서 봤을 때 노박 조코비치가 1위에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쭉 있는데 올해는 어떠냐? 올해 3월 랭킹, 3월 17일 랭킹을 제가 봤어요. 스키너가 지금 1위에 달해 있고요. 조코비치는 5위에 올라오고 있으나 5위에 나이 차이가 좀 있죠. 사실은 이 나이 때 다른 선수들은 거진 은퇴를 하는데 조코비치가 자기 관리를 정말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랭킹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ATP 그 사이트에 가보면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빅 타이틀을 따내 우승을 했던 그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그랜드슬램은 그 해에 그 우리 메이저 대회를 몇 번을 석권했는지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랜드슬램을 얼마나 달성을 했는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그 부분에서 그랜드슬램 대회의 우승을 얘기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18, 20, 20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이죠. 그 다음에 계속 작년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 우리 나이가 들다 보니까 페더러나 나달은 이제 은퇴를 선언한 상황이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런데 이 셋의 랭킹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24년 기준이에요. 올해는 이 화면을 제가 캡처를 못했어요. 네. 그리고 조코비치는 올림픽에서도 우승을 페더러는 요 올림픽 우승은 없는 기록입니다.
자, 경기를 조금 볼까 했는데, 사실은, 시간이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엘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까 봐요. 여러분들, 어쨌든 아프게 되는, 아파서, 우리가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한 의학적인 명칭은 상완골 외상 과염. 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외측 상과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팔을 이렇게 해부학적 자세로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상과형 외측으로 있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어, 접어 있는 모습으로 본다면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아픈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아픈 여기를 테니스 엘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내측으로 아픈 부위가 있어요. 여기가 내측 상과염에 걸리는 부분에서 보시면 요 내측 상과염은 골퍼스 엘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측 상과염은 아무래도 테니스를 치시는 분들이 많이 아파하는 부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내측 상과염은 골퍼스 엘보라고 얘기하는 여기는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이 아픈 부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 왜 이런 게 발생이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네, 너무 과사용, 무리하게 사용됐을 때에 이게 아픔을, 통증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왜를 얘기하는 부분에서는 당연히 너무 과사용됐고 그것에 대해서 치료가 잘 안 돼 있어서 나오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또 제대로 치료를 안 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조금 나아진 것 같아서 그냥 치고를 방조하시면 그냥 도와버리시면 이게 굉장히 오래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한테도 좀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또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과사용이기 때문에 너무 통증이 심해서 내가 뭐를 할 수도 뭐 진짜 밥을 먹을 수조차도 없을 정도로 아프다. 통증이 너무 계속된다 그러시면 휴식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수업 때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스트레칭을 특히 이렇게 팔에 힘을 많이 안 쓰시던 그리고 팔 힘이 많이 약한 학생들 같은 경우 통증이 더 많이 느끼실 텐데 그런 분들은 정말 잠깐 쉬어주시는 거, 찜질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감이 계속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좀 차가운 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열감은 없고 계속 아프다, 부어있지 않다 그러시면 따뜻한 온찜질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니스를 칠 때 자꾸 손을 너무 꽉 쥐고 팔로 휘두르는 이 팔에 힘을 너무 과하게 주는 이 테니스 치는 방법을 조금 변화를 시키는 가볍게 칠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임팩트 될 때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이제는 좀 느끼실 것 같아요. 느끼실 것 같은데 정말 임팩트 존에 잘 맞으면 그렇게 무리 없이 텅텅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공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임팩트 존에서 벗어나서 너무 프레임 쪽으로 맞는다거나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 중앙 쪽이 아니라 이 페이스의 가장자리 쪽을 맞게 되면 또 충격이 많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잘 하는 것도 요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측으로 오는 것을 테니스 엘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무리하지 않게 하셔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얘기를 했던 가장 우승 상금이 많았던 대회부터 그랜드 슬램이라고 하는 4개 대회는 어떤 대회가 있는지, 그 다음에 ATP는 무엇을 뜻하는지, 랭킹은 언제쯤 발표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그 다음에 타이브레이크는 뭐를 얘기할까? 타이브레이크가 듀스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듀스가 이어져서 듀스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그러면 선수들도 너무 지치게 되고 방전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경기를 보는 사람들도 너무 이제 지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막고자 나온 이런 제도인데 어떤 방식인 건지 그 다음에 테니스 엘보를 완화하기 위해서 원인은 무엇이고 완화하는 마사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화 마사지는 또 이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스트레칭과 마사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